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0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10월 10일 10 장땡. 셀트리온에게도 장땡인 그 순간, 그날, 그때 오지 말라고 해도 저는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 전 세계의 소화기 그 학회에서 발표가 되었던 그 자료와 데이터, 유효성은 뛰어나면서 그리고 가격 경쟁력이 있으면서 그리고 유효기간에 따라서 또한 편의성까지 확대가 될 수가 있겠죠. 보관함이 상온에서 보관하는 기간이 짧다고 한다면 사실 어디 이동하고 들고 약을 피하주사 제형 또한 어디 들고 이동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이런 기본적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의사들이 그리고 관계자들이 칭찬과 그런 많은 관심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 이야기는 즉 결국은 숫자가 찍혀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플라이마 직접 써본 IVD 권위자 셀트리온 경쟁 상대 바이오시밀러가 아니다. 자, 의미심장한 말이죠. 셀트리온의 경쟁 상대 바이오시밀러 아니야. 자, 보면 헬스케어 주최 세미나에 80여 명이 몰려있다. 세계 최초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 처방 경험 공유. 프랑스 그르노블 대학병원 교수 고용량 상온 보관 안정성 등이 장점이다. 그리고 구연산염을 제거해서 시트로산염이라고 하죠. 요걸 제거해서 통증을 줄였다. 고용량이기 때문에 병원에 대한 방문이 좀 적겠죠. 그쵸? 기타 등등에 대한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는 휴미라와 가장 유사한 바이오시밀러입니다. 고농도 제품으로 약물 투여량이 적고 통증을 유발하는 시트르산염을 제거해서 다른 바이오시밀러와 차별성이 큽니다.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 환자들에게 처방하다가 보면 오리지널 제품보다 만족도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리지널 제품보다 만족도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 세계 각국의 소화기 내과 전문의 80여 명이 몰렸다. 이 개최한 세미나면 이 학회에는 엄청난 1만여 명의 인파 그리고 이 학회 셀트리온 부스에 세미나에 80여 명의 소화기 내과 전문의가 몰렸다는 부분이에요. 지금 사진에 나오겠지만 셀트리온 부스에 80여 명의 소화기 내과 전문의가 몰렸다. 글로벌 매출 25조 휴미라와 바이오시밀러 7종이 경쟁을 한다. 유럽에서 IVD 염증성 잔질환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 의사들 입장에선 오리지널과 바이오시밀러 통틀어 선택지가 8가지로 늘어난 것. 참석자들의 관심은 아달리브맙 성분의약품을 처방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될지에 쏠렸다. 여기 매튜 교수, 이날 세미나 발표했던 여기 매튜 교수를 말합니다. 이분이 언급하기로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약물 투여 농도, 고농도, 시트로산염 2가지를 뽑았다. 아직까지 근본적인 치료제는 없다. 자, TNF-알파 그리고 JAK, 인터루킨 16, 23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표적에 작용하는 바이오약품이 등장했지만 아직까지 근본적인 치료제는 없다. 평생 동안 약물을 투여해야 하는 환자 입장에선 자, 중요한 말입니다. 평생 동안 평생 한 번 맞으면 평생 투여해야 된다. 이 말은 즉 평생 매출이 발생을 한다. 그러기에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고 편의성이 뛰어나고 보관이 뛰어나고 통증이 적고 고농도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셀트리온의 앞으로 실적이 보이시죠? 숫자가 어떻게 될지. 평생 동안 약물을 투여해야 하는 환자 입장에선 복약 순용도가 중요한데 순응도가 투여 시 발생하는 통증에 좌우된다는 것이다. 자, EMA 허가사항에 따르면 투여 용량은 160ml, 저용량 같은 경우에는 40ml 4번. 힘들겠죠? 근데 고용량은 80ml 2차례입니다. 에피와 셀트리온, 알보텍 3곳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리지널, 셀트리온과 알보텍. 알보텍은 최근에 FDA와 문제가 좀 있죠? 어쨌든 중요한 건 셀트리온이 지금 독점적이다. 매튜 교수는 2주마다 주사제를 투여하는 IBD 환자들은 생각보다 통증에 민감하다. 얼마 전 코론병으로 진단받은 20대 여성 환자에게 투약 방법을 설명했더니 처음에 2번만 찔러도 되는 유플라이마를 선택했다. 상온에서 한 달간 보존이 가능하다. 고농도 시트로산 제거에서 3박자가 강점이다. 자, 오리지널은 휴미라의 상온 보존 기간은 14일이다. 그러나 셀트리온을 비롯해 삼바, 화이자 등이 출시한 바이오시밀러 등 3종은 25도 이내의 상온에서
한 달간 보관해도 제품의 효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고농도이자 통증을 줄였고요. 거기에 보관까지, 여기에 교차 처방까지, 그리고 의사들이 너도나도 자, 효능에 대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있다면 숫자는 어떻게 될까요? 매튜 교수는 수년간 크론병을 알아오다 유플라이머로 약물 처방을 바꾼 20대 여성 환자가 2주가 넘는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갈 수 있게 됐다며 기뻐하던 모습이 기억난다. 젊은 연령층에서 발병률이 높은 크론병의 경우 상온 보존 가능 기간이 환자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고농도 제품의 시트로산염을 제거해 통증을 줄이고 한 달간 상온 보존이 가능한 장점을 모두 갖춘 아달리밥 성분의 의약품 유플라이마가 유일하다. 유플라이마가 유일하다. 바이오시밀러 제품 중에선 비교할 만한 상대가 없다. 후발주자 유플라이마 유럽서 안정적인 성장세, 상호 교환성 지위를 노리고 있다. 자, 유럽에서 이제 숫자가 본격적으로 찍히리라 생각을 합니다. 차세대 성장능력으로 뽑히는 유플라이마가 유럽에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내년 7월 미국 판매 목표를 하고 있는 만큼 그룹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 자, 아까 내용을 깔끔하게 프랑스 교수가 셀트리온을 택한 4가지 이유. 자,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고농도이다. 두 번째는 노시보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노시보 효과는 약효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 믿음에 따라 실제로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47세 궤양성 대장암 환자의 사례를 보면 이 환자는 오리지널 약 처방을 받고 있는데 치료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다고 걱정했고, 이에 바이오시밀러로 교체 처방에도 소용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결국 실질적인 치료 효과가 나타났다. 다시 한번, 실질적인 치료 효과가 나타났다. 오리지널 약을 처방했는데도 치료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다고 걱정을 했는데 실질적인 치료 효과가 나타났다. 바이오시밀러가 아니다. 그만큼 유효성이 뛰어난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안정성이다. 보관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 달이어서 마음 편히 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다. 네 번째 이유는, 자, 4번을 주입해야 되는데 2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바이오시밀러보다 편리하다. 그만큼 경쟁력이 뛰어나다는 부분을 지금 세미나에서 80여 명이 모인 그런 학회에서, 자, 이런 관계자가 모인, 의료 관계자, 의사들이 모인 그런 학회에서 명실상부하게 언급을 했다는 부분이죠. 데이터와 그런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대학도 가고 테니스도 쳐요. 램시마 SC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사 내용이 되게 좋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한번 볼게요. 영국 학생의 일상 돌려준 셀트리온의 램시마 SC. 자, 보게 되면 태국에서 8주간 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왔죠.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20살 영국 대학생의 여행기이다. 과거 염증성 장질환으로 화장실을 수없이 들락거려야 했던 그는 치료제 램시마 SC를 처방받은 뒤 평범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자, 여기서 최병서 헬스케어 글로벌 마케팅 본부장은 부스에서 영국 학생인 몰리 오도너 양이, 영국 학생이죠. 이분이 램시마 SC 처방을 받으면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테니스도 칠 수 있게 된 사례가 현지 한 언론에 공개가 되어서 이에 대한 관심이 크다. 염증성 장질환은 기본적으로 강도 높은 신체 활동이 어렵고 기존 치료제도 정맥주사 제형이어서 주기적으로 병원을 가야 하기 때문에 운동이나 장기 여행은 사실상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영국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대학교 영문학과 2학년을 앞둔 20세 여학생이다. 자, 이분이에요. 그래서 태국에서 8주간 스쿠버 다이빙을 마치고 돌아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2017년 대변에서 피가 묻어나면서 처음 문제를 발견했다. 당시엔 증상이 곧 사라질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피로감도 점점 커졌고 잦은 설사와 경련도 겪어서 좋아하는 운동도 포기했다. 수업 중에는 화장실을 자주 갔다. 그의 병명은 염증성 장질환의 하나인 궤양성 대장염이다. 18세가 됐을 때 로열 리버풀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때 램시마 SC를 처방받았다. 램시마 SC는 피하 주사 제형이죠. 자, 기존 정맥 주사 제형은 6주에서 8주마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서 몇 시간씩 링거 주사를 맞아야 하는 반면에 램시마 SC는 환자가 2주에 한 번씩 집에서 자가 투여를 할 수 있다. 투약 편의성이 훨씬 높아져서 활동의 제약도 그만큼 풀리는 것이다. 램시마 SC를 자신의 피부 아래쪽에 2주마다 직접 주사를 했다. 그 결과 관리가 잘 돼서 수술이 필요할 만큼의 위험도가 크게 감소했고
그는 결국 대학 진학의 꿈을 잃었다고 해당 언론은 소개했다. 자, 자신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바뀌었다는 그런 소식이죠. 그래서 로얄 리버풀 소속 위장병 전문의는 인터뷰에서 램시메스시를 투여한 환자들은 모니터링 앱을 통해서 환자 스스로 증상을 관리할 수 있게 됐으며 의사는 애플리케이션 앱을 통해서 24시간 환자 상태를 체크하면서 더욱 효율적으로 질병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게 이제 데이터, 정보통신 기술과의 융복합되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그 결과 환자들의 병원 방문 횟수가 감소한 만큼 병원에서는 진료가 시급한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할 수 있게 되면서 램시마이스 씨는 환자와 영국 국가보건서비스에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 중요한 건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지 않게 되면 비용이 일단 덜 발생하고 베드가 확보가 되죠. 병원을 굉장히 원활해지고요. 중요한 건 비용, 국가 재정과 환자와 의료계 모두 비용 발생이 적어진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램시마 SC는 영국에서 처음 출시된 2020년에는 램시마 SC 시장 점유율은 38%에 불과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고 난 올해 1분기 58%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10포인트 이상 처방이 확대됐다. 램시마 SC는 올해 1분기 유럽 점유율 9.1%를 달성했다. 셀트리온은 130여 개국 대상으로 제형 및 투여법에 대한 특허 출원을 완료해 무려 약 20년간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다. 의미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그리고 유럽 화케에서 메인 부스 차지한 셀트리온, 9년 새 인지도가 크게 높아졌다. 팬데믹 기간 피해 주사 제형 강점 인정받으며 선호도가 높아졌다. 램시마 SC로 승부했고 지금 글로벌 빅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메인 부스를 지금 받았다는 부분이죠. 자, 우리가 지금 좋은 내용의 기사를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유플라이마, 굉장히 뛰어난 유효성, 가격 경쟁력,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로 이미 우리는 확인을 하였죠. 그렇죠? 유효성뿐만 아니라 편의성뿐만 아니라 그리고 기타 모든 부분에서 탁월한 바이오시밀러가 아니다. 자, 굉장히 좋은 제품이다 정말. 오리지널에도 듣지 않았던 약을 바이오시밀러, 즉 유플라이마가 고농도 퍼스트 무브로서 굉장히 뛰어난 효능을 보여주었다. 이 시장이 25조 시장입니다. 미국이 20조 이상, 유럽이 4.5조. 자, 그래서 아직 숫자를 제대로 찍지도 못했어요. 심지어. 얘는 미국의 내년 7월 기준점으로 출시를 합니다. 좀 땡겨질 수도 있고 뒤로 밀려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셀트리온의 매출은 2조예요. 분명히 인지하시길 바라고요. 20년간 지금 특허 확보를 했고요. 미국에서는 38년도까지 특허를 지금 독점합니다. 뭐가? 램시마 SC가. 자, 중요한 거는 램시마 SC가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지만 아직 큰 숫자를 찍지 못하고 있어요. 즉 매출 10조에 도달하기 위해선 한참 갈 길이 멉니다. 휴미라, 엠브럴, 레미케이드 50조 이상입니다. 아까 처음에 언급을 드렸죠? 한 번 맞으면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는 한 번 맞으면 평생 맞습니다. 평생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 시장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 고령화로 인해서 식생활의 서구화 그리고 기본적으로 환경의 파괴됨으로 인해서 이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독점적인 경쟁력을 가진 두 가지 제품이 시장을 선점해 나갑니다. 그것도 직판과 그리고 수율을 높이고요. 여기에 가격 경쟁력, 유효성, 편의성 말할 것도 없겠죠. 이미 눈으로 확인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 고령화 재정 적자로 인해서 이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심지어 바이오베터 신약입니다. 램시마 SC는요. 유플라이마도 이미 처음에 그 장점에 대해서 경쟁력에 대해서 눈으로 여러분들은 직접 의학자가 세미나를 통해서 80여 명이 모여있는 의학자 앞에서 발표를 들었습니다. 전 세계 의사들이 검증하고 있고요. 처방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효능이 좋고요. 편의성이 뛰어나고요. 삶의 질을 개선하며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제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99.99가 아니라 100%예요. 100%. 숫자가 늘어나는 거. 기업이 올바르게 길을 가고 있나. 오너가 사기를 치지 않는지 또는 경영자가 뻘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임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회사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지 못 만들어내는지 우린 이것만 보면 돼요. 지금 계속해서 다 해나고 있죠. 시차가 발생을 하지만 주가가 못 갔던 이유 다시 한번 주가가 못 갔던 이유 상승 코스피 상장 이전과
실적이 폭발적인 성장으로 인해서 상승. 그러나 여기서 램시마가 미국에서 못 터졌죠. 그리고 1공장에 5만 리터에서 10만 리터 확대. 램시마가 못 갔던 이유는 뭐죠? 미국 사보험사의 등재가 좀 늦었죠. 지금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램시마의 점유율에다가 미국은 벌써 30%, 유럽은 50%입니다. 얘가 40, 50까지 육박하겠죠. 여기다가 뭘 램시마 SC를 갖다 꼽는 거예요. 유럽에는 갖다 꽂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쵸?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 사회와 지금 매크로가 빠그러진 거 똑같이 이때 시장이 빠그러졌습니다. 실적 역성장 또는 실적에 대한 정체로 인해서 지금 빠그러지고요. 다시 한번 코로나 개발 모멘텀이었었지만 실적이 폭발적인 증가. 그리고 지금 레큐노라가 못 터졌기 때문에 실적을 못 찍었어요. 성장 폭이 못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이제 실적을 성장 폭을 얘네 두 마리가 확인하게 되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자, 그리고 이제 바로 베그젤마 가격 경쟁을 무기로 해서 시장 점유율을 본격적으로 확장한다 언급을 했었죠. 그쵸? 원가 경쟁력을 기반으로. 그리고 추후 나오게 되는 아일리아, 스텔라라, 졸레어, 악템라까지. 우리가 흔들린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 그렇게 셀트리온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제 그림에서는 안전자산이다. 셀트호는 매크로의 갖가지 이슈들을 뒤로 하고 목적지에 시간차를 두고 도착하게 됩니다. 옐런 미 재무장관, 전임 연준 의장이셨죠? 오펙 감상 결정 현명치 못하다. 사우디 러시아 작심 비판. 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 재무부 그리고 미국 중앙은행 다 월가가 왜 왔다 갔다 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월가 그리고 백악관 참 많은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펙 감상 결정 현명치 못하다. 사우디와 러시아를 작심 비판했는데 저는 이런 거를 필터링이에요. 거른다고요. 왜냐? 미국은 CL 혁명으로 인해서 명실상부하게 원유에 대한 기득권을 노 1이다. 사우디, 중동의 맹주이자 오펙 플러스 오펙. 자, 오펙 여기에 플러스가 좀 됐죠. 어쨌든 중요한 건 중동의 맹주이자 미국과 사우디 두 심장입니다. 사실 유가의 원유의 심장. 근데 중요한 건 얘네 둘이 저는 의도적으로 유가를 끌어올렸다 보고 있어요. 여기에 러시아가 기름을 부었죠. 중요한 건 이미 원가에 대한 경쟁력, 즉 채굴 능력이나 생산 기술이나 그리고 셰일 혁명으로 인해서 이미 공급 과잉이 된 유가의 상태였는데 2020년 전에는 공급 과잉이었어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러시아 이 사태까지 우크라이나 사태에 이어서 계속해서 40에서 60을 넘어서 100달러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도적인 부분이 상당히 강하다. 유가가 뛰게 되면 인플레이션 명분이 생기죠. 절대 물가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유가가 잡히지가 않는다면. 왜? 물가의 중심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펙에서 즉 유가가 잡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야 물가가 잡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CME 페드워치에서 결국 물가가 튀니 11월 기준금리 75bp 인상 가능성 82%, 50bp 확률은 18%. 자, 8대 2가 이제 넘어가고 있어요. 자, 물가가 튀니 인플레이션 명분으로 인해서 연준의 긴축 속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게 시장을 매크로 보는 관심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하는 또 빅스텝 밟나. 어쩔 수가 없죠. 신흥국인, 금융 신흥국인 우리나라는 빅스텝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던 금융시장과 실물시장에 들어와 있던 외국계 자금들은 탈출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없게 되면 사실 한국 입장에서는 무역거래뿐만 아니라 차입금뿐만 아니라 주식과 채권시장에서 나가는 부분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렇게 첫 번째 외자 유출을 막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슈가 있는 건데요. 중요한 건 결국은 지금 현재 시장은 0.75% 금리 인상을 반영하는 중이다. 그렇기에 매크로가 박스권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증시에 대한 반등폭은 더뎌질 수밖에 없겠죠. 자, 더 급하게 올리면 이 저점을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매크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현재 유가가 안정화가 돼야 물가가 안정화가 된다. 그로 인해 달러가 튀었던 부분이 안정화가 될 수가 있다. 그러면 미 국채 금리가 튀었던 게 안정화될 수가 있다. 이게 안정화가 되면 연준에서 스탠스가 바뀔 수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자, 달러가 꺾이고 금리가 꺾이고 그리고 이제 그 반대편에 있는 신흥국 원화의 가치가 상승을 하고 국채 금리가
안정화가 되겠죠. 그리고 위안화가 좀 강세를 보이겠죠. 뭐 어떻게 되죠? 주식시장에 훈풍이 좀 불어닥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매크로 볼 때 핵심이에요. 그래야 대한민국 증시에 외국인 자금이 들어온다. 이게 핵심입니다. 매크로를 보는 3대 지표의 핵심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매크로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수 있도록 하자고요. 셀트리온은 변함없이 우직하게 우리 길을 가고 있다. 그렇게 흔들림 없이 동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크로가 이렇게 안 좋을 때는 대외적인 리스크 부분이죠. 늘 모아가기에 주식수를 싸게 모아가기에 최적의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지나가기 때문에.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